그 알잘 오늘 함께할 분은 정식 출연으로는 처음 모시는 분입니다. 재심 전문 변호사 박준영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재심 사건 주로 하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입니다. 삼 년 전에 예. 약식으로 잠깐 출연하시고 네, 예.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약식 출연? 또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초반부터 꼬이는. 한 3년 전에 약식 출연했었는데요. 너무 시간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 하세요 계속. 아우, 나 진짜 왜 이러냐. 그 형사소송법에도 그 경미한 벌금형 사건은 약식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약식 사건에 대한 불복을 했을 때 정식재판으로 넘어갑니다. 그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려면 일주일 내에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길었던 것 같아요. 약식에서 지금 정식으로 넘어가. 길었죠. 예. 길었죠. 준비해놓은 것도 재밌게 못한 것 같고. 그때는 저희가 이제 미리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목동 오신 김에 거의 납치하듯이 이제 모셔가지고 뭐 대본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 그냥 와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예. 정신없이 하고 그러니까요. 의자도 제가 들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식으로 출연하셔가지고 네, 사실 저는 약식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정식 출연. 그 집사부일체 방송 나오셔서 네. 그 유명세가 중요하다, 유명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유명해지고 싶다, 유명해져야 된다는 얘기는 진짜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한때는 유명해지고 싶어서 진짜 안달이 날 정도로 진짜요? 집착을 막 했었어요. 집착까지. 집착했죠, 많이. 어느 정도로? 내가 보도자료 만들어서 막 뿌리고 다니고 막 연락 어디 안 오나 막 항상 기다리고 막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제가 뭐 이런 서울에 있는 이름 있는 대학 나오거나 뭐 판검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능력 있다는 거 인정받고 싶고 잘할 수 있다는 거 알려지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또 선한 이미지로 유명해진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을 제가 맡아서 진행할 때 무슨 사건인지 잘 모르겠지만 박준영이가 한다면은 그래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일단은 관심을 가져주시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는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왜요? 너무 선한 이미지, 긍정적인 이미지, 좋은 이미지로 유명해지니까 막 모든 게 피곤해요. 진짜 피곤해요. 밖에서 누가 좀 알아보면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지고 어떻게 달라지래요? 그냥 뭐 심각해 있다가도 이제 웃는 표정으로 바뀌고 좀 착한 사람처럼 이렇게. 식당에 밥 먹으러 가도 저는 스타일이 굉장히 이기적이어가지고 맛있는 반찬 자꾸 더 달라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입니다. 더 달라고 할 때는 좀 염치 없을 때 막 대여섯 번 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알아보시면 그렇게 못해요? 맛없는 반찬까지 다 주고 나와요. 깨끗이 그냥. 한 가지 더 해명을 드리면 올 초까지만 해도 2009년식 중고차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미지랑 많이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차를 바꾸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낙동강변 사건에 우리 두 분께서 차를 사서 등록까지 시켜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셨어요. 차를 선물을 주셨어요? 네, 차를 어떤 차를? 펠리세이드 풀옵션을 해가지고 주셔가지고 나는 근데 이게 갑자기 너무 달라져가지고 이미지랑 또 안 어울리잖아요. 저는 그 주변 사람들이 다들 뭐 어렵게 막 힘들게 가난 막 그런 그렇게 인간성을 잃은 거예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새 차 타고 다니면 좀 그래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가장 긴장하고 알아보실까봐 마스크 쓰고 나온다니까. 왜 제가 이렇게 긴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눈치를 보냐면은 우리 사회에서 참 힘없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많이 힘이 된다, 용기도 생긴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변호사 하면 그래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 그래도 잘 살 수 있고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가난하게 나는 그렇게 가난하다는 얘기를 잘 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든 포장이 막 가난하게 못 먹고 돈 안 벌고 막 이런 게 표장이 돼 있어서 그 정도는 아닌데. 뭐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이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위로를 받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좀 덜 유명하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유명해지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심 진행 중인 사건이 많다고 들었는데 네, 특히 그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한창 요새 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네. 이 사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네. 2009년 7월 6일입니다. 순천 시골 마을에서
청산가리가 섞여 있는 막걸리를 마시고 두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범행 동기가 부녀가 오랫동안 성관계를 가졌었다. 근데 그걸 들켜서 엄마와 아내를 살해했다. 이분들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기징역, 징역 20년 이렇게 받았고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죠. 2012년에 재심 청구를 2022년 1월에 했고요. 막걸리 3명 사오셨다고 그죠? 네. 무슨 막걸리? 백만 막걸리? 네. 한 병을 차 함께 먹고 해? 네. 재심을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근데 지금 마지막 신문 기일을 엊그제 끝낸 겁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고. 결과는 이제 판사님들이 이제 일정을 잡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9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9월쯤 돼야 되는 거. 네, 왜냐면 9월 말이 추석이잖아요. 네. 추석 전에 내보내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 외에도 지금 네. 재심 진행 중인 사건들이 많잖아요. 네, 있습니다. 또 어떤 사건들을 준비하시는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진도 조수지 추락 사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했죠. 그게 무기수 장씨로 나왔던. 네, 맞습니다. 장동호 씨 사건이죠. 그 당시 재판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올해 안에 확정돼서 이분도 형집행정지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사건이고요. 네. 또 무기수 아크말이라고 방송했던 방송했던 사건. 그 사건 외국인 첫 재심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사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좀 맡고 계신 재심 사건, 진행 중인 사건이 몇 개 좀 있는 거예요? 10개 넘습니다. 그 10개를 혼자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느 시점에는 우리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반 정리는 제가 하고 이제 어느 시점에는 신윤경 변호사, 양승철 변호사 이런 사람들 이렇게 사건 같이 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또 사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건의 어떤 문제점 정리를 좀 제가 해놓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같이 하자라고 해서 같이 합니다. 일반 변호사들은 다양한 뭐 이런 사건 사고들을 맡잖아요. 네. 재심을 길게 봐야 되는 사건이고 네. 변호사 입장에서 어떤 수익을 생각했을 때는 재심을 맡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재심 사건은 돈 안 되는 사건이고 돈 안 받고 한다. 수임료 안 받는다. 나중에 잘 됐을 때도 안 받는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 많이 하고 다녔고 실제로 안 받았습니다. 제가 안 받았고 왜냐면 그게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이제 길게 볼 때 이게 훨씬 더 이익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제가 그러니까 계산하고 하시죠. 다 그거 당연하죠. 너무 순수하게 볼 필요 없어요 사람을. 그래서 다 그런 거 생각하고 길게 봐야 된다. 이미지 차원에서 이게 훨씬 낫다 생각하고 돈 안 받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 현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바뀌었어요. 주시는 돈 받는다. 잘 됐을 때 받는다. 잘 됐을 때 받는다. 최근에 낙동강변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주신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재원이 돼가지고 재단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재단법인 등대 장학회입니다. 네, 등대. 예, 설립 목적이 가난한 아이들의 예. 꿈을 지원한다. 우리 사회에서 소외받는 아이들 돕는 단체인데요. 생활비, 학비, 그 아이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설립한 단체입니다. 이 재단의 이사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억울하게 옥살이 하신 분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PD, 작가 이런 분들이 참여를 다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후원금을 잘못 쓸 일은 절대 없다. 후원 계좌 이제 자막으로 내보내실 거지 않습니까? 그럴 생각 없었는데 뭐 낼까요? 내면 좋죠. 자, 그러면 이제 그아리 Q&A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김인범님, 네, 영화 재심에 나온 정우 배우님과 예. 박준영 변호사님 본인 중에 누가 더 멋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진지한 답변이 매우 궁금합니다. 내심 누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죠. 어떤 면에서? 외모? 고등학교 때를 기준으로 제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박준영과 고등학교 때 정을 비교하면 제가 더 낫습니다. 평소에 좀 외모 자신이 있으신 편이에요? 옛날에는 자신 있었죠. 아, 고등학교 때 머리 빠지기 전까지는. 오로지 머리만 조금 머리가 한 7할 되는 것 같은데. 머리가 지랄이다. 머리가 풍성했으면은 지금 공부 안 했겠죠. 공부 안 했다. 저를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여자들이? 영화 재심이 변호사님의 그 재심 사건을 네. 모티브로 한 영화잖아요. 예, 약촌 어울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연락 왔었나요? 자문 영화. 영화 재심 때는 자문이 왔었습니다. 자문 왔는데 제가 그 자문에 응하지 않았던 게 그 당시에는 주인공이 내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아 그래요? 네. 처음에는 억울한 사람이 스스로 진실을 찾아가는 걸로 그랬습니다. 아 좀 바꿔서. 그래서 저한테 양해를 구하러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때부터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화에 관심 딱 끊었었어요. 근데 영화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를 못 받으면서 계속 몇 년째 그냥 답보 상태로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유명해지니까 그러다가 그렇게 공동주연이 된 거예요. 그게. 제가 주인공이어서 좋긴 했는데 황 반장님 비중이 너무 적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황 반장이 모르신 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사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신 형사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어린 나이에 전부 감옥에서 다 썩어버렸단 말이야. 내가 끝까지 가. 내가 경찰 그만둘 때까지. 영화가 황 반장님이 관여했던 2003년부터 2005년까지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저는 단역으로도 안 나오는데 재심을 청구할 때를 기준으로 잡으니까 제가 주인공이 되고 황 반장님이 단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 내가 이거 시사회 때 좀 난리 나겠는데? 시사회 때 둘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영화사에서는 황 반장님을 초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15초 나왔잖아요. 황 반장이 그 사실을 모르고 왔죠. 모르고 나온 거예요. 모르고 왔고 나는 사실 큰일 났다. 이제 속으로 이제 이거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미리 얘기도 안 해주고. 나는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옆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보는데 그 옆에서 한숨 소리 막 이렇게 분위기가 막 느껴지죠. 끝나고 나가서 아니다 다를까 보자마자 막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가처분 들어간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원래 가족들하고 같이 올라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아, 황 반장님이 근데 이제 그건 내가 막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우리 단둘이 보러 가자고. 아 근데 지금은 좀 풀렸어요 그런 부분이. 황 반장님이 저한테 이제 뭐라 못하는 게 뭐냐면은 3대 나라 슈퍼 사건이 영화로 만들어졌잖아요. 영화 나왔나요? 영화 이제 곧 나와요. 소년들이라 요거 영화 나와요. 그 영화에서는 변호사가 조연도 아니에요. 황 반장님 캐릭터를 집어넣었어요. 그게 황 반장님의 주인공이에요. 아 내가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진다. 아니 그 뭐죠? 그럼 하면은 그때 소년들 개봉할 때 황 반장님을 모시면 되겠다. 네, 하십시오. 한번 따로 모셔가지고 그 아저씨 모셔가지고 네. 또 저쪽길 또 들어봐야지 또. 네, 황 반장님이 주인공이니까. 그 박 변호사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시읒 희영님, 일상 속 꿀팁을 물어보시네요. 네. 소송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오해받아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결백함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진짜 방귀 안 뀌었는데 계속 제가 뀌었다고 해요. 네. 저 진짜 억울해요. 저는 꿀팁을 얘기하기는 어렵고 억울함을 견디는 건 난 많이 배웠어요. 오히려 억울함을 내가 밝혔다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억울함을 견딘 사람들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제가 변호했던 사람들을 낙동강변 사건만 놓고 봐도 21년 5개월 20일 동안 살인범의 누명을 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심 받을 때까지 30년을 버텼단 말이에요. 진짜 억울한 사람들이 그걸 견디는 모습을 보면서 내 억울함, 내가 뭐 좀 오해를 받는 거 그냥 좀 때로는 그래 뭐 받는 게 뭐가 어때? 라고 생각도 많이 해요. 너무 냄새가 나는 경우가 아니면 사람 다 끼고 사는데 뭐 그거 좀 그런 오해를 좀 나름 견디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 내가 안 꼈다 하더라도 안 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한테 방귀 낀다고 오해하더라도 진짜 냄새가 많이 나면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게 시기가 참 중요하죠. 냄새가 날 때 또 무슨 냄새지 하고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또 다른 누군가를 난처하지 않게 만들고. 안 꼈는데 계속 나도 꼈다니까 내가 먼저 나서서 사실 사람은 삶에 있어서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내가 뭘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기치 못한 일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느닷없이 닥치는 일, 늘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어떤 일들은 늘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냄새 났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해받을 것 같다면 먼저 무슨 냄새지 하고 먼저 나서줘야 되는. 희영님한테 좀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이 답변이. 자, 건주님, 쉽지 않은 길인데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늘 건강하세요. 체력 관리는 일단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남들보다 확실히. 다른 법조인들보다 스트레스 안 받고 살아요. 두 번째는 그때그때 운동을 많이 합니다. 저는 아파트 계단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고요. 그리고 달리기 많이 하고, 그리고 졸음쉼터에서
팔굽혀펴기 그리고 턱걸이 이런 거 많이 하죠. 일상 속에서 운동을 일상 많이 속에서 운동 많이 합니다. 야, 근데 맨몸 운동을 이렇게까지 되게 쉽지 않은데 진짜 되게 오래 하셨나 봐요, 운동을. 자주 하시고. 그죠? 진짜 몸이 좋으셔, 진짜.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도 그 시간에 이제 기름 넣을 때 뭐 하시나요? 기름 스쿼시 합니다. 스쿼시? 스쿼시 스쿼시 하세요? 아 스쿼시 뭡니까? 그거 뭐랍니까 그거? 스쿼트 죄송합니다. 아, 나 영어 약해가지고 스쿼트 이건 편집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이런 게- 너무 없어 보이죠. 이런 게 나가요, 이런 게.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마리곰새님, 인생의 가치로 뭐를 두시나요? 그때그때 바뀌어요. 왜냐면 세상이 막 바뀌잖아요. 지금 좋은 선례가 되고 싶다는 얘기는 늘 하고 있었는데 좋은 선례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커요. 지금은 이게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은 마지막에 스스로 그래 누군가한테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눈을 감았으면 좋겠고 또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어떤 기억 속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알잘 마지막 질문입니다. 뭔지 아시죠? 맛집 추천. 네, 맛집 잘 얘기 안 하는데요. 해남 사건 재판하면서 해남 맛집 알게 됐어요. 해남 법원 근처. 해남 읍에 있으면 다 법원 근처입니다, 사실. 네, 그래서 해물탕집. 거기는 메뉴가 단일합니다. 딱 해물탕. 오로지 해물탕. 네, 그리고 또 아주 그 해물탕 메뉴 하나로 그냥 승부를 오랫동안 걸었던 진짜 맛집이다. 맛집입니다. 뭐가 달라요? 제가 먹어본 놈이라고 시골에서도 해물탕 많이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물탕 많이 찾게 돼요. 처음에는 우리가 해물탕을 가져오시거든요. 해물탕을 가져왔을 때 그 해물탕에 그 육수가 안 보여요, 잘. 해물과 그 콩나물이나 이런 어떤 야채류에서 나오는 물 자체가 굉장히 맛있었어요. 지금까지 박준영 변호사님과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는데 끝으로 변호사님이 이제 그아리 분들을 위해서 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어떤 걸 준비하신 거죠? 국선 변호인이 만난 사람들이란 책. 이거 제가 쓴 책도 아니에요. 그알자 애청자 드리려고 저자 사인도 받아왔다는 거. 이 책을 추천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국선 전담 변호사를 하면서 만났던 본인이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아주 따뜻하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책을 보시고 우리 사회가 좀 더 애틋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침 저희 그알잘이 이 촬영을 기준으로 3주년을 맞았거든요. 예예. 3주년. 네. 이거를 저희 그알잘 3주년 이벤트로 예, 예. 그아리 분들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예. 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로 그알잘에서 보고 싶은 인물 그리고 그 인물을 보고 싶은 이유를 간단히 적어주시면 총 15분을 선정해서 우리 변호사님이 이 준비하신 이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네. 변호사님이 추천하실 만한 그알잘 게스트 있을까요? 아까 소년들이란 영화 개봉되면 황상만 반장님 꼭 불러주시고요. 3년 나라 슈퍼 사건에서 현장에 있던 피해자 최성자 사모님. 근데 최성자 사모님은 현장에서 그 강도한테 협박당했고 그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사셨는데 이분이 진범을 용서했거든요. 우리 최성자 사모님 지금 교도소에서 그 식당에서 밥 해주면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최성자 사모님 꼭 불러서 저희 실제 3대 사건 얘기뿐만 아니라 또 교도소에 일하고 계시니까 교도소 얘기도 좀 하시고. 야, 그거 괜찮겠는데요. 네, 그렇게 영화 개봉돼 있을 때 그때 해주시면 좋겠어요. 10월에 개봉한다고요? 네, 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그알잘 첫 정식 출연하셨는데 네. 3년 전에 약식으로 나왔을 때보다 어떻게 좀 괜찮았나요? 좀 아쉬워요. 너무 내가 말을 좀 빨리 하고 흥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말 많이 안 해요. 흥분도 하면서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했던 거. 나 카메라 있는 거 거의 의식하지 않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여기가 고향 같고 저는 여기가 좋아요. 좀 조회수가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 출연 즐겨오셨던 거죠? 네,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 테고 요 다음 이제 그알잘은 월간 황민구로 돌아옵니다. 네. 월간 황민구 첫 회 9호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그아리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박준호 변호사님 네. 오늘 함께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